11. 병무갑 기지인 인술사. 이명조는 앞에 명조와 년지 해수가 사화로 한자만 바뀌었다. 즉 무토가 물의 윤택함을 얻지 못했으니 나무를 기르기가 불가능하다. 갑기압으로 인해서 마땅하지 못한 합이 된 꼴이어서 살이 살로서 위력이 없고 도리어 겁재가 날뛰는 형상이 되었다. 임신운에서는 생화가 되어 미관말직이나마 얻었지만 급제는 못했고 중간에 운에서 또 토김을 만나게 되니 처자식을 극하고 가업도 쇠락했다. 사화원이 되자 죽고 말았으니 털끝만큼 적은 차이일 뿐인데도 천리나 되는 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갑을 설명을 보면 앞 사주에서는 원국에 해수가 있어서 용신 인목의 희신 역할을 잘 해준 덕분에 기문의 극을 당하지 않고 잘 넘겼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임신대운에서는 임수가 월간 갑목을 생하고 기신인 시간의 병화를 극함으로 말직이나 얻었다. 그러나 오화대운에는 인호술로 인목용신이 합거되니 대흉을 면할 수 없는 대운인데 세운에서 신유김을 만나면 용신이 합된 상태에서 다시 금의 극을 받아 불길한 것이다. 이 사주에서는 유통을 시켜주는 수희신이 없는 상태이므로 금운의 용신 인목이 깨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주 구조 익히기 병무갑기 병무갑기 편인일간 편관 겁재진 인술사진 인술해 앞사주 무토가 수월에 태어나 신왕한이 식재 관중에서 용신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금수가 없어 식상과 재성이 빠졌으니 어쩔 수 없이 관성인 목을 용신해야 한다. 그러나 천간의 갑목은 갑기합토로 변했고 지지에는 일지인목이 있으니 그것을 용해야 한다. 그러나 용신을 보호하는 원신인 수가 없으니 금운을 만나면 금극목으로 직접 타격을 받게 된다. 일지인목 하나만으로 많은 토 비겁을 억제하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설명을 보면 임신대운 중 임대운에서는 관성을 생하는 수운이라 급제는 못했으나 미관말직이라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운에 들면서 세운까지 토금운을 만나면 인목이 극을 받아 무너지니 가업이 무너지고 쇠락한 것이라고 하였다. 대운은 역행하니 계요 임신, 신미 경호 기사운을 지나게 되는데 첩첩으로 기신운을 만나게 된다. 그러다 기사대운 중 사대운에 들면 목생화로 용신이 설기되면서 인사형까지 당하니 결국 죽고 만 것이다. 경호대운도 갑경충하고 인호술 화국으로 변하니 이때 명주는 처자식을 극하고 가업이 모두 쇠락한 시기였을 것이다. 12. 병갑임성식신 일간 편인 상관인 자 인미 비견 인수 비견 정제 420. 갑목이 인월 인시에 태어났는데 목은 어리고 기도 허하다. 그러니 병화로서 추위를 해소하고 용신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목화통명 총명영리 임수는 병화를 극하니까 기신이다. 그런데 반가운 것은 기신인 임수가 정화랑 합이 되는 바람에 목으로 화하는 형상이라 도리어 용신 병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계유년에는 수극화로 용신을 극하니 본래 좋을 것이 없는 운인데 다행히도 기토의 대운 기해 이어서 능히 기수를 극하게 되어 묵과의 급제를 했다. 그런데 무토의 운 무술에서는 묘년의 수석으로 급제를 했으나 아깝게도 지지의 운이 마땅치 않은 고로 크게 쓰이지는 못했다.
갑을 설명 갑목이 인월에 태어나 걸록격이다. 월지가 걸록이나 양인이 되면 대부분 신왕한 명조가 되니 천간의 재관이 투하면 그것으로 용신을 삼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명조는 천간의 재관이 투하지 않고 식상인 병정화가 투했으나 정화는 정임합으로 묶여 한목이 되었다. 시간의 병화가 있으니 그것으로 용신을 삼게 된다. 시지 인목에게 생을 받으며 월간의 편인인 임수가 식신을 도식시키려 하나 묶였으니 용신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임합이 풀어지면 임병충으로 도식이 일어나 불길하게 된다. 계유년이 되면 정계충하여 임수가 풀려나니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도시군이 된다. 그러나 다행히 대운이 기토라 기계에 극하여 계수가 무력해져서 정계충을 하지 못하니 대운덕을 톡톡이 본 셈이다. 따라서 계유년의 묵과의 급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대운이 기토가 무토가 아니라면 도시군인이 불길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명조는 대운이 묵화로 향하지 못하고 수금을 향하니 강한 용신을 지녔음에도 크게 쓰이지 못하고 뜻을 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인신사회 생방은 충돌이 무섭고 진술중미의 고지는 열려야 하며 좌우묘유는 충이 되면 자세히 살펴야 한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 오는 말의 김수는 능히 목화를 극해도 목화는 김수를 극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는 천간을 말할 때는 옳은 말이나 지지에서는 반드시 옳다고 하기 어렵다. 대개 지지의 기운은 많아서 집중이 되지 않으니 다른 기운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다른 성분이 원령을 잡고 세력을 얻었다면 즉 목화라고 해서 어찌 김수를 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생방파동이라고 하는 말은 둘 다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인신충이 발생하게 되면 신중의 경김이 인중의 갑목을 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인중의 병화는 다시 신중의 경금을 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신중의 임수는 다시 인중의 병화를 극하게 될 것이고 인중의 무토는 다시 신중의 임수를 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니 이렇게 싸움이 그칠 날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패지봉충자세추라는 말은 좌우묘유의 전황을 말한다. 김수를 용하게 된다면 충을 해도 가능하겠는데 목화를 용신으로 삼았다면 극을 당하니 충은 불가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는 해도 또한 유연한 사고 방식으로 관찰해야 할 것이니 한 가지 이론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령 봄이나 여름의 김수는 휴수가 되는 시절이다. 그리고 목화는 오히려 왕성한 상황인데 이때의 김수라면 어찌 도리어 상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잘 참고해서 연구해야 옳다고 보는 것이다. 13. 계임갑비겁 일간 겁재 상관 해사신 인 겁재 정재 인수 상관 530. 가을 물이 근원에 통하니 계수가 월을 얻었다. 수는 많은데 목은 시들고 충극까지 당하고 있다. 그러니 용신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화는 비록 휴수가 되기는 했지만 일지에 바짝 붙어 있고 또 하물며 가을의 기운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니 아직은 열기도 다 식지는 않았다고 봐서 용신은 반드시 사화에 있다고 보겠는데 사해충으로 인해서 군겁쟁제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까닭으로 저를 셋이나 극하고 자식도 없었다.
겸해서 우는 또 북방의 수운으로 달리니 이로 인해서 고생이 극심하였는데 무인과 기묘대운이 되어 운이 동방으로 바뀌면서 희용신이 도움을 받으니 등 따숩고 배부름을 얻게 되었다. 그러다가 경기문에는 상관을 제어하고 겁제를 생주하는 꼴인데다가 또 세운에서 유김을 만나게 되니 해용신이 모두 상해서 죽었다. 갑을 설명 기수가 신월에 태어나 천간 투출이 없으니 그대로 인수격을 쓴다. 적천수에서는 이명조의 용신을 일지사화로 보고 있지만 사해충 당하고 월지신금이라 사중병화는 병신으로 병들어 있다. 그러므로 연주의 상관 갑목을 용신으로 삼아야 한다. 갑목의 뿌리가 인신중으로 부서졌고 시지해수도 사해충으로 부서지니 용신의 뿌리가 깨진 상황이라 타악한 구조이다. 비겁은 왕하고 상관은 무력하니 마치 배수구가 작아 큰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넘쳐 오르는 듯한 상황이다. 인묘대운에는 용신이 힘을 얻으니 평안하다가 경진대운에 들어서서 진토는 수를 잡아들이니 원곡에 많은 수가 잡혀 들어가는 형곡이라 대흉하며 종명이다. 사주 구조 익히기 계계 임갑 비겁 일간 겁재 상관 해사신인. 우선 천간의 상황을 보면 가을물의 근원이 깊은데 년간의 갑목을 통해 설기가 되니 마치 큰 물이 작은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그나마 갑인으로 통근하고 있으니 다행히나 인신중을 당하고 있어 불길한 상황이 되었다. 일지에서 사화가 화급금 한다고 하지만 사화는 화도 되고 금도 되는 이중성을 지녔기에 믿을 바가 못 된다. 더욱이 수가 중중하고 사해충을 당하니 무력하여 금을 제어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가 타격이 되는 것이다. 울로가 목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대운 또한 금수로 흐르니 갑목인 설기구는 강수를 더욱 감당하지 못하고 인신충의 병은 깊어진다. 14. 임갑 계기의 편인 일간 인수 인수신 인해사 편관 비견 편인 식신 680. 갑인 일간이 초겨울에 태어났으니 추운 겨울의 목은 반드시 화를 용해야 한다. 사주에서 왕성한 수를 내시나 만난 상황에서 제어를 할 만한 돈은 없으니 나쁜 것처럼 보인다. 묘하게도 인해가 합이 되면서 사해충을 풀어주니 사화는 오히려 절처봉생 절지에서 살아남을 얻은 셈이다. 이것이 바로 분발을 할 수가 있는 조짐이라고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초원에서 서방의 기문을 만나게 되어서는 채용이 모두 손상을 입는다. 그래서 고생스럽게 보냈다. 잘 살아보려고 동서남북으로 싸돌아다녔지만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분침이 운의 번째 운의 밖으로 넘어가면서 운이 남방으로 바뀌게 되자 화토의 지지가 되니 용신을 도와서 일어난다. 긴 취재격 재성으로 인성을 제어함으로써 재물이 수만금이나 바라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에게 장가를 들어서는 아들도 넷이나 두게 되었다. 이로써 살펴보건대 인수가 용신이 된다면 재를 만나는 것이 큰 재앙이 되겠지만 용신으로 삼지 않고 재성이 용신이 될 경우에는 재성운에는 발복이 또한 엄청나다고 봐야 하겠다. 갑을 설명 갑목이 해월에 태나 해중 임수가 투출하고 계수까지 투하니 인성이 혼잡이라 흉격인 편인격으로 반드시 토재성으로 억제를 해야 한다. 그러나 토는 나타나지 않고
사중무토로 암장되었으며 사주가 추워 조후가 급한지라 년지 사화를 용신으로 삼는다. 사화는 수인성에 둘러싸여 수극화를 당하니 용신이 무력하여 목화대운을 기다려야 한다. 일지와 시지가 역마중이며 년지와 월지도 역마중이라 발에 모터를 단 것처럼 잠시도 가만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적천수에는 싸 돌아다닌다고 표현 화대운을 만나면서 운이 바라니 발전의 명이다. 사주 구조 익히기 임갑 계기의 편인 일간 인수 인수신 인해사 천간에서 세 개의 수가 일간 간목을 부목시키고 있는데 월지의 해수가 있으니 수의 세력이 매우 강하다. 지지에서는 일신사해의 역마중이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형상이다. 그러나 일월지에서 인해합인이 충도 없고 합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충도 없고 합도 없지만 오행의 특성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 월지 해수가 일지 인목을 수생목으로 부목을 시키며 시지 신금도 금극목으로 일지 인목을 극하니 일간과 일지가 곤경에 처해 있다. 년지의 사화가 불로 물을 말리려 하지만 역부족이라 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행히 30대 이후로는 화운을 만나니 화극금으로 금을 억제하여 수를 돕지 못하게 하고 화로서 수를 말려 무력하게 하니 길한 운이다. 15. 무정심 비견 일간 인수 상관 오자 유묘 인수 정제 상관 정관 350. 이명조는 월지 상관의 인성을 용신으로 한다. 희신은 관성인 목이다. 일반인이 말하는 토김상관에서는 관성을 꺼린다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묘유충으로 인해서 인수를 도와주는 묘목의 글자가 없어졌고 좌우충으로 인해서 오화인성이 부서지니 상관으로 하여금 더욱 날뛰게 만든다. 지지에 있는 왕성한 김이 수를 생하게 되어 목화는 충극이 되어 이미 탈진이 된 상태이다. 천간의 화토도 역시 허탈하게 되니 이로 인해서 글을 읽었지만 팔리지는 못했고 하는 일이 고단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반가운 것은 수가 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니 용신이 직접 극을 당하지 않으므로 사람됨이 문체와 풍류가 탁월했고 서해에서 대가에 속했으나 다시 중간 운에서 천간의 김수를 만나게 되어 뜻을 펴지 못하게 되었다. 대저 상관이 인성을 차고 있고 해용신이 목화에 있는 경우에는 김수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갑을 설명 무토가 6월에 태어나 유중 신금이 투하니 상관격이다. 상관은 흉격이라 화인성의 억제를 필요로 하는데 나타나니 상관격이 성립된다. 상관격이 인성을 보지 못하면 사람됨이 흉하고 난폭성이 있다. 그러나 상관은 정관을 보지 말아야 하는데 년지 정관을 보아 상관격의 파격이 되었다. 그러므로 관직으로 나가지 못하고 혹여 나가더라도 직위가 높지 못하게 된다. 신약하여 월간의 정화 인성을 용신하는데 통근처인 시지 오화가 자수에게 극을 당하여 부서졌다. 좌우묘 유의 충은 세력을 보아 어느 것이 이기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년월지 묘유충은 월지를 장악한 유금이 강하고 천간의 신금까지 투하여 묘목은 충으로 부서지게 된다. 일시지 좌우충은 유금의 도움을 받은 자수가 오화를 수극화로 충하니 오화가 부서진다. 결국 용신인 충으로 부서지니 사주 구조가 탁하게 되었다. 또한 대운도 길한 화운을 지났으나
천간에서 김수가 자리한 탓으로 용신인 월간 정화가 무력하니 큰 뜻을 펴지 못한 것이다. 사주 구조 익히기 경신 임계 갑을병 진묘 인사오 미신 무정심 비견 일간 인수 상관 오자 유묘. 명조를 분석하려면 사주를 하나의 풍경화로 인식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 가을 깊은 첩첩이 높은 산에 설이 유가 내리고 자수인 비가 내리니 서늘한 기운이 감돈다. 태양이 있어 따스한 햇빛이 내려 쪼이면 좋겠지만 월간의 정화와 시지의 오화가 그나마 온기를 주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금수가 극해버리니 춥고 눈비 오는 가을산이 되었다. 거기에 누가 산행할 마음이나 내겠는가. 월간의 정화는 년간과 월지에 있는 신금과 정신 극하느라 기진맥진하고 시지의 오화는 월지에서 생조를 받은 강한 자수에게 좌우충을 당하고 있다. 이처럼 정관이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관직에 나갈 수도 없으려니와 혹여 나간다 해도 직위가 오르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사주의 구조는 탁하지만 대운덕이라도 본다면 마음 편히 살 것이다. 그런데 한창 일할 시기인 3회 4공대의 목화운을 만났지만 임계수가 계도하여 기운을 방해하고 있으니 대운덕도 그다지 기대하기 어렵다. 금수운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위안을 삼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16. 임무 신신편제 일간 상관 술진 촉미 비견 겁재 400. 이명조의 지지에는 사고인 진술 중미가 다 있다고 하여 좋은 것은 아니다. 기쁜 것은 신김이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것인데 축토 속에서 투출된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다시 묘하게 목화는 숨어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순청하다고 한다. 육임대운에서 신김이 득지하게 되어 향방에 올랐지만 다시 운이 남방으로 흘러가니 목화가 함께 힘을 얻어서 용신인 신김이 선상을 받게 되어서 비록 진사는 되었다고 하지만 벼슬에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이다. 갑을 설명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 축중 신금이 투하니 상관격이다. 그러나 상관은 흉신으로 상관폐인이 되어야 하는데 인성을 보지 못하고 충미충으로 부서지니 상관격의 파격이다. 지지의 전부 진술 중미지만 토충은 암장된 기물이 부서지고 토가 살아남게 되니 점수가 400이라 조금 약하지만 신왕한 명조가 된다. 년월의 신금상관을 용신하여 토의 기세를 설기한다. 그러나 충미충으로 통근처가 부서지니 배수구가 좁은 격이다. 이렇게 되면 신금상관을 극하는 대세운을 만나면 흉액이 발생한다. 운이 남방 화토운으로 가니 일간은 더욱 강해지고 용신은 화극금을 당해 무력해지니 벼슬길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구조가 조후와 억부가 다른 경우이다. 한겨울 축월에 태어나 화를 기뻐하지만 지지의 전부 토 세력이라 신왕하니 화를 본들 억부와는 어긋나고 억부용신인 금수를 쓰자니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 한파가 몰아친다. 그래도 화운을 만났으니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서 벼슬길로는 나아가지 못했으나 진사라도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억부와 조후 중에서 조후용신이 우선된다는 것이다. 사주 구조 익히기 을병정 무기경 미신유술 해자임무 신신편제 일간 상관 술진 촉미. 이 명조는 앞의 것보다 더 심해 보인다.
겨울 산에 눈보라가 내리기 때문이다. 1월지가 습토라 부모궁과 부부궁은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보인다. 그래도 강한 토의 기운을 상관인 신금으로 설기시키니 재주와 재능은 있어 보인다. 사주 분석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상황을 해석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이명조에게 춥다고 덜컥 화를 쓴다면 강한 토를 설기시키는 금이 부서질 것이다. 우선 조후불균이면 부부와 가정궁의 안위를 바랄 수 없다. 따라서 화운을 만나면 부부궁과 가정궁을 기대하겠지만 식상 용신이 부서지니 용신은 사회성이라 직업과 돈벌이가 부서진다는 것이다. 사주에 생긴 대로 살아온 사람이니 비겁이 많아 가정의 행복은 이미 물 건너 갔음을 안다면 사회적인 활동으로 부귀를 누리는 것이 본인에게 바람직하다는 것도 안다. 설명을 보자면 육임대운에서 신김이 득지하게 되어 향방에 올랐지만 다시 운이 남방으로 흘러가니 용신인 신김이 손상을 받게 되어서 비록 진사는 되었다고 하지만 벼슬길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후와 억부가 다른 경우를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7. 기신임무 편인 일간 상관 인수 축 미 술진 편인 인수 580. 인수가 가득하니 토가 많아서 김이 묻히는 형상이다. 임수가 용신인데 토에게 깨어져서 이미 기운이 닳다. 미토와 진토의 목이 암장되기는 했지만 혹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는 충이라도 없었다면 운에서 충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용신으로 삼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충 및 충로 충파되어 버린 상태에서 속에 들어있는 금이 역시 암장되어 있는 목을 완전히 부숴버린 상태이니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래서 철을 극하고 자식도 없었으니 이로 논하건대 진술중민은 충해야 한다는 말은 한 가지 이론에만 집착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해야 하겠다. 천간에서 잘 짜여져 있더라도 다시 용신이 유력해야 하는데 운에서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편고한 병은 없다고 볼 것이다. 갑을 설명기 신임무 변인일간 상관 인수 축 미 술진 편인 인수 580. 신금이 술월에 태어나 술중 무토가 출하여 인수격이나 편인이 혼잡되니 흉격으로 변해 편인격이다. 편인은 재성의 억제를 기뻐하는데 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큰 흠이다. 이와 같이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육친과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도 되니 본 명조는 재성인 부친과 부인덕과 재물덕을 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토가 많은데 화관성은 토하지 않았다. 그것은 직장과 자식덕을 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일 관성에 토했다면 병인 토를 더욱 생함으로 일간을 더욱 위태롭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관성인 직장과 자식은 일간을 해롭게 하지 않음을 논할 수 있다. 물론 관성이 기신이므로 큰 도움을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명조는 목이 없으므로 금을 용해야 하나 그마저도 없다. 즉 형제의 덕도 논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토가 많아 병이 되니 모친 덕과 공부의 덕도 불기라며 어쩔 수 없이 월간의 식상인 임수를 용신한다. 신심금은 토가 많아 매금되는 것을 싫어하므로 운에서 목으로 토를 억제하거나 금을 만나 토를 설기해야 한다.
인묘목 운을 운에서 만나지만 목이 붙을 수 있는 미토와 진토가 충으로 부서졌으니 큰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곡에 목이 나타나지 않은 까닭이다. 만일 목이 암장된 미토나 진토를 바로 옆에서 충하지 않았다면 축중신금과 술중신금에 의해 미중을목과 진중을목이 부서지지 않았을 것이니 목운에 많은 발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말씀은 즉 중기에 보관된 목의 씨앗은 미중을목에게 있으므로 진토는 을목이 말기 여기에 있으므로 해당되질 않는다. 따라서 미중을목을 계고시키려면 충미충하거나 술미형을 해야 하는데 형으로 계고시킨 것은 일간 외에 타간을 만나 천간합되면 소멸되지만 이 명조는 천간에 경금이 없으므로 을경합으로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술미형하면 미중을목이 계고되어 길하지만 충미충하면 축중신금이 을신중으로 부서뜨린다. 이와 같이 충은 서로 계고된 장간끼리 충으로 부닥쳐서 깨어진다는 의미가 형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충미가 붙어 있지 않고 원격되었다면 충의 성질이 완화되어 충명으로만 작용하므로 본 명조는 계고된 을목을 사용할 수 있으니 한층 삶의 질이 높았을 것이다. 사주 구조 익히기 무정병을 갑게 진묘인축 자해기 신임무 변인일간 상관 인수축 미술지인 신금은 특히 토에 의해 매금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본명조가 매금되어 있다. 이처럼 매금되었을 때 금운을 만나면 신왕이 더욱 신왕해져 불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중첩된 토의 기운을 서로 나눌 수 있으니 길한 것이다. 본명은 금운을 만나지 못했고 목운을 만나 목극토를 하게 된다. 그런데 원곡에서 인묘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가 난다. 또한 목이 없으니 장간에 목이 든 진토와 미토를 보니 충으로 부서져 있다. 만일 목운을 만나 목극토로 길한 대운이라면 재성운이니 부부궁은 평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철을 극하고 자식도 없었으니 이것은 목이 붙을 자리를 충파한 때문이라고 논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술중미는 충해야 길하다는 말은 한 가지 이론에만 집착한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였다. 즉 경신금 일주는 특히 토를 싫어하는데 충까지 일어나면 깡마른 토만 남기 때문에 목운을 만나도 큰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금운을 만나 중첩된 토의 세력을 나눠 갖게 되면 그곳이 금일간에게는 더욱 효용 가치를 느낄 것이다. 지지는 다만 충이 중요하고 형이나 파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